자, 오늘은 오늘은 이미지 마케팅, 정확히 말하면 이미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자, 내가 차별화가 됐고, 차별화도 있겠지만 내가 결국 이미지는요, 어떤 속성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 전략밖에 쓸 수가 없어요. 차별화해서 보통 다들 위로 가겠죠. 저가는 아래가 아니라 저가도 위에요. 무조건 우위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가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어떤 행동을 그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할 거는 1차 차별화 소문내기. 아까 제가 말했죠. 내가 이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소문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달라. 그러죠. 나 이렇게 해서 난 너네보다 되게 똑똑해. 그래 너네랑 나랑 다른 이유는 그거야. 그러면 애들이 물어봐요. 네 똑똑하다는 근거가 뭐야? 나는 박사학위가 있거든. 그러면은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거야. 근데 야 어떠한 부분에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외우잖아. 그건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팩트 자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거고, 이미지 마케팅의 정의와 통합 마케팅. 이미지 마케팅에서는 통합 마케팅이 반드시 들어와요. 자, 그리고 위기관리와 이미지 마케팅, 그 다음에 상황별 이미지 마케팅 기획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툴별 기획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좀 목표점으로 잡아야 될 거고요. 일단 우리가 쭉 얘기한 거지만, 이걸 쭉 봤죠? 리뷰하고, 아이디어 잡고, 그거에 대한 근거 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자, 그래서 이미지 마케팅의 정의. 일반 마케팅은 쉽게 아주 개념을 잡으면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 4P를 가지고, 여러분, 요새 5P니 뭐니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4P로 해결이 다 돼요. 예. 마케팅의 3단 해가지고 소비자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거는 아직 가지 않았어요. 1단계가 뭐라고 했죠? 생산자가 갖고 있는 거고, 2단계가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3단계가 소비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패권을 좀 더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선 아직까지 2단계에 머무르고 있죠. 자, 그래서 내가 결국 마케팅을 한다는 건 뭐냐? 이익 창출이거든요. 프로핏을 내야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케팅처럼 마케팅 자체가 ING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price, product, place. 우리는 기획하는 쪽 파트에서 이런 프로모션 쪽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가격 설정하고 이거 완전히 경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크게 봐서는 PR, 홍보, 이벤트, 브랜드, 웹, 이런 5가지 툴을 가지고 어떻게 보통 4P에서 프로모션이라 안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4P에서. 이거를 영어로는 프로모션인데 한글로는 촉진이라고 불러요. 촉진. 4P의 개념에서 프로모션이라기보다 뭔가를 제품이나 여러 가지를 촉진시킨다라는 개념이죠. 뒤에서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개념. 자, 그래서 일반 마케팅의 4P를 토대로 마케팅 믹스라는 게 있어요. 이 4개를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믹싱해서 써요. 믹싱해서 이익을 증대시키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마케팅의 개념은 뭐냐? 물론 오늘도 답은 뒤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이미지 마케팅의 개념은 뭐냐? 자, 개념은 거의 비슷해요. 네. 4개를 가지고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 가격으로도 만들어지죠. 플레이스로도 만들어지죠. 청담동에 있느냐 저기 어디 이상한 동네에 있느냐에 따라서 샵 아이덴티티는 아무리 매장을 이쁘게 꾸며도 본질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 프로덕트 자체도요. 자, 그걸 가지고 일반 마케팅은 바로 직접적인 프로핏을 내는데 이미지 마케팅은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일단 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토대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요. 그래서 프로모션 부분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가요. 이쪽 파트가 이미지 마케터들이 좀 담당을 해볼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념이 있고, 일반 마케팅과 이미지 마케팅의 차이는 뭐 큰 개념은 같겠지만, 뭐 이런 개념이 이 안에 뭐가 중심적으로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예요. 보통 브랜드 마케터들은 이걸 여기는 이제 브랜드를 집어넣겠죠. 브랜드를 키워서 그 브랜드를 통해서 이익을 내겠다. 네? 그게 더 낫다라는 거죠. 많은 차원에서. 자, 결국 최종 목표는 이익 창출이나 일반 마케팅과 이미지 마케팅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좀 다른 거예요. 수단. 디자인 마케터들은 디자인 가지고 주요 수단으로 잡는 거죠.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일반 마케팅과 이미지 마케팅의 차이는 경쟁이 기능적 베이스로 많이 해요. 일반 마케팅은요. 기능. 그 다음에 이미지 마케팅 차원에서는 value. 눈에 안 보이는 가치들을 가지고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이 가요. 마케팅은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다 일로 넘어와요. 다. 예. 그리고 다 넘어오고 싶어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다 competition based on value를 하고 싶지? 왜 function을 하고 싶을까요? function을 하고 싶지 않아 할까요? 오래가고. 오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컴퍼니 다시 나올 때 그게 이 밸류가 우위점을 차지하면 그것도 후방 효과로. 그렇죠. 또요. 기업이 원래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조명만. 그렇죠. 예? 요새 뭐 물건 잘 만드는 회사도 좋은 회사지만 예? 그 상위 개념이 있죠. 그리고 펑션은요. 누가 내일이라도 나를 죽일 수 있어요. 펑션만 높다면. 그렇겠죠. 가격만 싸다면. 언제나 기업은 뒤에다가 벼랑을 놓고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요, 상당히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이쪽이 보통 많은 부분 레드 오션이 이쪽이 많아요. 이쪽은 들어왔다 나갔다 시장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쪽은요, 여긴 스테디가 많아요. 스테디들이. 자, 보면은요, 이거는요, 잘 보면, 자, 제조력과 영업력이 되게 승부처예요. 어떤 물건을 제조했고 어떻게 그걸 팔겠느냐 라는 부분이 되게 관건이고, 이 개념에선 고객에게 내가 가치를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로서 뭐 구찌, 벤츠 물건 거기 있는 부품이 아니라 벤츠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제안을 하고, 여러분은 이미지 마케팅은요, 그 가치를, 그래서 이미지 마케팅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그냥 이런 펑셔널한 마케팅은 쉬워요. 가격이 무조건 낮고 무조건 접근성 좋고 이러면 사람은 사겠다. 근데 왜 이미지 마케팅에서는, 브랜드 마케팅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왜? 너무 멀고 너무 비싼데도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도시락이 그냥 팔리고, 이런 거는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나 어려운 개념은 쉽게. 얘네들은요, 제안서 하나씩 다 집어넣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거기 돈을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안이 승부라는 거예요. 제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컨셉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컨셉을 사지 그거의 컨셉에 따라오는 부품을 사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통합 마케팅은 그럼 어떻게 나냐? 이게 고객이에요. 고객은 이런 표정이에요. 많은 생각을 안 한다고, 고객은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화살을 쐈어요. 쫙. 왜? 디파트먼트들이 다 따로가 있었죠. 네. 브랜드는 브랜드 매니저, 뭐 매니저 다 따로 있어가지고 쫙 쏘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 다 튕겨버리는 거예요. 왜? 다 다른 말을 하니까. 여러분, 브랜드 쪽 애들은요, 일괄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유지를 하자. 완전히 그 영업본부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지금 당장 내 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맨날 세일 때리고, 그래야 매출이 오를 거 아니야. 브랜드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브랜드가 훼손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CI나 통합 작업에서 규정해버리죠. 뭐 하지 말아라. 색깔도 쓰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권투할 때 계속 잽 계속 때려봤자 사람 꼼짝도 안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저번에 처음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남들도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은 뭐냐? 여기 와선 텔레비에서 전소리하고 여기 와선 찌라시에서 전소리하고 뭔 소리하고 다 따로따로 소리를 하니까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계속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주요 틀에서 통합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원보이스예요.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목소리를. 각기 다른 소리 내지 말고 회장님도 영업부장도 다 하나의 메시지를 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소리. 자, 한 가지가 달성되면 또 한 가지의 소리를 내고 한꺼번에 여러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원보이스가 뭘까요? 원보이스가. 그쵸. 여기가 원보이스가 컨셉이죠. 회사의 컨셉. 그 컨셉 부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삼성, 요새는 뭐 삼성, LG 뭐 하면은 이렇게 한 가지. 되게 포커스를 많이 둬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자, 그러니까 이 개념하에서 시너지라는 게 나왔어요. 시너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 개념에서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서는 통합 마케팅, IMC라는 게 필수적으로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통합 마케팅, 명료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꾸준히 만들어야 돼요. 왜? 시간과 감정 개입이 비례하거든요. 그리고 한 단어를 잡으라고 했죠. 싸면 싼 거고요. 하이마트는 그냥 싼데요. 거긴 싸고 고급스럽진 않아요. 만약 싸고 고급스러우면 거기 안 가. 아니, 그게 최상이겠다. 안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겠네. 그런 사람들은 하이마트에 싸니까 가는 거예요. 광고에서 하이마트가 언제 롯데 백화점처럼 광고하던가요? 좀 싼 맛으로 하잖아요. 하는 것도. 찌라시 봐도 싼 맛에 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하이마트가, 하이마트 찌라시 뭐 이렇게 나오죠? 예. 하이마트가 롯데 백화점처럼 하면 이상한 거야. 컨셉이 충돌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자, 명료성과 일관성을 높이면서 부가적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뭐 기획하에서 된 게 아니라 이건 어쩔 수 없는 패턴이에요. 흘러가는 상황. 이쪽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통합 마케팅은 아주 쉽게 뭐 이해를 하자면 이런 음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음원 하나하나들이요, 여러분이 하는 수단들, 여러분의 목소리들이에요. 웹, PR, 이게 따로따로 소리를 내면 음악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잡음만 나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이거에 많이 비유하죠. 네. 그 통합 마케팅 개념을 오케스트라에 많이 비유를 해요. 자, SP, PR, AD, 브랜드, 웹. 여러 가지 악기 내는 사람들. 소리가 다 달라요. 특색이 다르니까. 이거를 종합 플래너라는 사람이 조율을 했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만 사람들이 하나의 하는 거지. 이게 하나씩 따로 들으면요,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정명모 씨가 1000명인가 두고 한 거 들어보셨어요? 사람들 1000명인가 오케스트라 단어도 넣고 성가 단어 넣고 손 하나로 다 조율을 해요. 나오고 뭐하고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가격 베이스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웅장함, 이런 이미지적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적 가치가. 시끄러. 자, 통합 마케팅 우리나라 국내 뭐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면 NCR라는 거는 어떻게 됐어요? NCR라는 거 잘 살펴보면 NCR가 국내 최초로요, 비타민 C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얘네들 리서치 센터가 그동안 쭉 보아하니까 사람들 화장품이 비타민 C 개념으로 갈 것 같은데, 얘네들이 최초로 연구실에서 피부에다 바르면 흡수가 잘 되는 식물성 요소를 뽑아냈어요. 자, 이것 자체로 차별하죠. 그러나 알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NCR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렇게 유식하지가 않아요. 걔네들한테 아주 단순하고 가시적인 뭔가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얘네들이 고민하다가 오렌지색을 잡죠. 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렌지색을 비타민 C라고 생각을 해요.
귤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NCR가 통합해버리죠. 모든 걸, 아유, 이리로 가. TV 광고, 제품, 모델 얘도 가장 비타민 C스럽다라는 애예요. 소비자들이 인식하에서. 그리고요, 웹. 다 오렌지로 깔아버려요. 지금은 오렌지색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 그래가지고 상도 되게 많이 받죠. NCR가.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로 통합하다 보니까 마케팅 하기가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되게 쉬워져요. 컨셉이 그냥 명료하게 나버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눈에 이렇게 보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케이스. 얘 아세요? 버니? 에너자이저 버니? 에너자이저는 얘는 누구를 잡으려고 그랬어요? 에버레디인가? 그 배터리에서 얘네보다 선점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요. 걔네가 에버레디인가 어딘데 걔네 에버라떼? 에버레디일 거예요. 에버레디, 한번 에버레디라 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에버레디라는 애들이 지속성, 오래 간다라는 이미지를 확 가져버렸어요, 이미. 에너자이저에서 딱 들어오니까 차별화가 안 돼, 차별화가. 예.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뭔가 소재를 하나 끌어들여요. 예. 그게 뭐냐? 그 개념이 번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슬로건 하나를 만들어내죠. Keep 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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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ing 이라는 걸 끊어내요. 그리고 나서 얘로 통합해버려요. 얘로 신발도 만들고요. 책자도 만들고요. POP 판촉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얘로 TV 광고하고요. 그리고 얘가 전 미국 다니면서 뉴욕 뭐 이런 구단들 있죠. 거기서 시즌별로 야구할 때 얘가 제일 다 시구를 해요. 프로모션도 얘를 끌어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얘를 되게 좋아하는 거야. 얘만 보면 keep going, going, going 그 소리를 해야 되고요. 자, Energizer E-squared lithium batteries let you take up to 600 photos with digital cameras versus up to just 90 with leading ordinary alkaline batteries. Energizer E-squared lithium keeps going. 얘네들은 이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네들은 자기네 안에서 뭔가 끌어들이지 않아. 차별화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돼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차별화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몰랐던 부분, 혹은요, 하나도 없어. 그거 갖고 와야죠. 어떤 요소를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 차별화를 하고 이 후자의 개념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 텔이라는 부분이 되게 많이 쓰여요. 좀 더. 자, 얘네들은 아이고. 얘네들은 이런 개념도 쓰죠. 계속 고잉 한다라고 그러죠. 예.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걔네들은 에버레디는 속성으로 갖고 있어요. 얘네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계속 우위점, 인식상에서 우위점을 가지려고 계속 소문을 내요. 자, 그래서 통합 마케팅을 기획할 때는 주의할 점이 뭐냐? 첫째, 원보이스. 예. 이게 통합 마케팅 개념은 쉬운데 실행은 되게 어려워요. 왜? 원보이스를 하려면 수많은 부서들이 통합돼야 되는데 솔직히 그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360도라는 게 있어요. 360도 다 통합된다라는 소리예요. 360도. 모든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일관성. 네. 통합해놓고 1년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자, 통합해서 계속 이 Keep Going 시리즈는 아주 예전부터 했어요. 근데 에너자이저 버니가 약간씩 업그레이드는 돼가요. 예전엔 이런 거 안 찼거든요. 요새는 이거 차고요. 예전엔 발이 안 움직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그리고요, 지금은요, 북을 치면서 상대방을 바라봐요. 예전엔 앞만 보고 갔어요, 이게.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시리즈는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거든요.
얘가 오즈 마법사 그 에피소드에 계속 나오면서 계속 어떤 에피소드를 하면서 얘가 계속 keep going, 북치고 다니는 거죠. 계속 북치고 다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이 컨셉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오래 하는 컨셉을 아주 오래 갖고 가는 거 그래서 미국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캠페인들이 많죠. 말보레 카보이맨 아주 유명한 거죠. 오래 하고 있죠. 또 뭐 있어요?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밀크 저번에 한번 봤죠. 미국 낙농협회는 밀크 머스텟이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유 먹으면 이렇게 우유장 나오는 거 있죠. 네. 우리나라는 우유송 한번 하고 나서 또 안 하잖아요. 네. 요새 하이마트는 약간 하고 있죠. 네. 계속 뭔가의 컨셉을 가지고 노래를 붙여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왜 스키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요. 그리고 천천히 없어지고요. 그러나 성질 급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네. 자, 그래서 기획서에서 제안서에서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통합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마 그 디자인 개념에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알리겠느냐. 요새 디자인이건 상품 개발이건 이 뒷부분이 되게 더 많이 점점 포션이 많이 차지해가요. 앞부분보단. 특히나 여러분같이 뭐 디자인하거나 뭐 컨셉이 중요한 거에선 컨셉, 통합 마케팅을 갖고 있지 않아선 솔직히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통합 마케팅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차라리 재밌는 애들 하나 둘 보여주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통합 마케팅은요, 시츄에이션이 너무 많아요.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감만 알면 돼요.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이럴 땐 이런 식으로. 자, 스포츠 업계에는 두 양대 산맥이 있죠. 아디다스와 나이키가 있어요. 네. 아디다스는 어디 거죠? 독일 거죠. 중동 거 아니에요. 나이키는 미국 거죠. 미국에서 나온 놈이고 얘는 유럽에서 나온 놈이에요. 얘네들이 아디다스가 한 30년 더 먼저 나온 놈이에요. 나이키가 한 30년 늦게 나온 놈이고요. 그러나 지금은 나이키가 좀 더 위죠. 여러분 스포츠의 운동화에서 나이키를 살까 아디다스를 살까는 여러분 운동화 기능이 솔직히 저기 가서 15,000원짜리 신발도 괜찮아 신다 보면요. 여러분 그 운동화 막 이런 거 막 7, 8만원 10만원 주는 이유는 가치적인 거예요. 나이키를 신느냐 에어 조단 신느냐 아니면 아디다스 신느냐. 자, 이 얘네들이 서로 둘의 관계는 뭐냐면요, 죽으면서 나오고 계속 이미지적으로 붙여가면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있고요. 조단 쓰고요. 조단 쓰니까 난 베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미지적 차이를 많이 해요. 얘네들이 탄생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은 이미지 마케팅 전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 뽑아가지고 전략을 알려드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쉬울 것 같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얘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노하우를 한번 살펴봐요. 아디다스는 1950년대에 나왔고 나이키는 1970년대에 나왔어요. 아디다스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훨씬 더 날랐는데 90년대 들면서 주춤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재기를 많이 하고 있죠. 나이키는 나오자마자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 뒷덜미를 한번 잡혀요. 자, 아디다스는 한번 나오고요. 얘는 왜 누구 때문에 했냐면 나이키가 얘 뒷덜미를 잡아요. 이미지적으로. 나이키가 펑펑펑 나가니까 누가 잡냐 얘 뒷덜미를? 리복이 잡아요. 90년대 나이키가 또 힘들어져요. 그게 시장 점유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누가 단어를 선점했느냐의 차이가 더 많이 있다라고 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볼 거야 될 건 두 기업이 한정된 시간 중에 수많은 전략들을 써요. 그 프로그램들을 한번 보라는 거고, 두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상황에, 여러분
자동차를 파나 운동화를 파나 다 거기에요. 전략은. 산업이 다르다고 전혀 안 먹힌다. 아니, 산업이 다르니까 더 봐야 돼요. 왜? 이 산업에선 최초로 시작했는데 나는 갖고 와서 이 우리 산업에다 적용만 해도 나는 선두가 될 수 있어요. 얘가 썼으니까 나는 못 쓴다. 이건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달라지면 모든 건 처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1940년대에 탄생기, 발전기, 성장기, 도약기, 부활, 쇠퇴기, 그 다음 부활.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 아주 오래된 회사예요. 계속. 자, 나이키는요, 처음에 아디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됐어요. 1948년에. 이 사람은, 운동화 만드는 사람이에요. 운동화 만드는 사람이라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아디다스의 컨셉은요, 기능 제일이에요. 기능 제일. 그래서 슬로건 자체도 선수들에게 최고를 제공한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가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얘네들은 보면은요,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은 최초, 여러분, 자동차에서 아디다스 같은 애들이 누구냐면 사부예요. 자동차에서 아디다스 같은 애들이. 왜? 선루프 처음 단 거 사부고요. 자동기어 사부고요. 유선 자동차 사부예요. 왜? 사부는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랬거든. 전투기 만들다가 자동차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전투기 모델을 가지고 써가지고 사부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고급 자동차에 들어왔어요. 아디다스는 이 사람이 거의 천재예요. 이 사람이 최초로 빙판용 운동화 스파이크 달린 거 있죠? 이것도 아디다스가 처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능제일주의, 선수들에게 최고의 제품, 1시간, 1초라도 땡겨주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얘네들은 처음에 가족주의 기업으로 시작하는데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올림픽을 가지고 써요. 여러분, 이미지 마케팅은 제가 알려드렸을 거예요. 광고보단 PR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왜? 천천히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같이 기억이 안 나는데 올림픽을 써요.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아디다스를 신게끔. 그리고 최초로 선수들에게 운동화를 후원하는 개념도 아디다스가 만들어요. 나이키가 아니에요. 아디다스예요.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탄생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요. 얘네들의 피라미드를요. 어떻게 만드느냐? 자기네 브랜드 이미지 파급 모델이라 만들어서 첫째, 주요 스포츠 선수들을 잡아요. 한마디로 뭐 골프를 하면 누구를 잡겠어요? 그 아저씨 누구죠? 타이거 우즈를 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타이거 우즈가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 아마추어 선수들이 아디다스를 신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사용자들 가끔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사람들이 텔레비 보고, 베컴이 신었네? 뭐 하면 나도 신어야지. 이 개념을 딱 도입을 해서 얘네들이 엄청 돈을 많이 벌어요. 이 당시에. 시장 점유율 70%, 150종류, 17개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얘네들이. 자, 그런데 얘네들이 쇠퇴기를 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뒷덜미를 잡혀요. 자, 여기 보죠. 하단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얘네들의 개념은요. 이 하단부터 무너뜨린 애가 누구예요?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왜 하단부터 무너뜨리죠? 나이키는 미국의 조깅붐을 타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디다스는 내려갈 줄만 알았는데 나이키는 위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건강, 웰빙, 조깅이라는 거 갖고 나이키는 운동화, 조깅화로 가지고 위로 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특정 사람들만 신는 신발로 국한이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때부터 나이키는 아디다스가 최고 선수들, 최고의 운동만 할 때 얘네들은 시장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왜? 나이키가 계속 올라올 때 아디다스는 1등이라는 오만감과 그 다음 자기가 여전히 1등이라는 것 때문에 나이키를 키워요. 계속. 여러분, 이런 케이스는 펩시와 코카콜라도 마찬가지죠. 코카콜라를 뒷덜미를 잡은 게 펩시죠. 뭘 잡았어요? 차별화를. 젊음이라는 걸 잡았죠. 펩시가 잘난 것도 있지만 코카콜라가 냅둔 거예요. 관망해버린 거죠. 자, 아디다스는 이러면서 점점 무너져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1988년부터 드디어 이미지 마케팅에서 가장 심각한 정체성을 잃어요. 자기가 정체성을 계속 잃으면서 보시면,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1991년과 92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요. 나이키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 나이키는요, 도전적이고요, 혁신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화가 난 느낌까지도 줘요. 그만큼 당당한 거를 해요. 이런 거를 막 밀어붙이니까 아디다스는 갑자기 노인네 분위기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이키는 기능적인 이미지만 있지 되게 점잖고, 나이키처럼 나이키는 약간 싸가지 없는 애들도 좋아하죠. 그런 애들은 모델로 써버려요. 흑인들도 막 쓰고. 근데 아디다스는 약간 유럽스러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이키하고 아디다스를 따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CEO가 바뀌고 나이키에서 실력자를 하나 데리고 와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미지 트리, 이미지 속성을 다시 짜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표류를 하다가 다시 짜는 거예요. 어떻게 짜느냐? 이거 짤 때 누구를 제일 염두에 두고 짰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시 내가 정체성을 확립할 때도, 야, 그래,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서 잘해보자, 이러면 잘못 짜는 거야. 누구를 염두에 돼요? 나이키를 염두에 돼요. 왜? 내 뒤통수를 잡으려는 거야. 자, 보니까 나이키는 이기기 위한 스포츠를 해요. 막 지면은 막 펄쩍펄쩍 뛰는 게 나이키야. 근데 얘네들은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경쟁자는 남이 아니라 나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경쟁이라는 흥미 요소를 갖고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이키는 막 너무 어그레시브한 거고, 이쪽은 뭔가 심오한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을 잡고 목표 달성의 기쁨, 나이키는 목표 달성이에요, 그냥. 그리고 경쟁에 대해 경쟁이 주는 흥분, 이런 고차원적인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자기네 정체성을 잡아요. 그리고 브랜드 개성, 우리 배웠죠? 브랜드 퍼스널리티. 얘네들은 진실되고 허세가 없고, 누구를 유념했겠어요? 나이키를 보고 그런 거예요. 허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능하고 힘차고 지지되는 팀. 얘네들은 팀 플레이를 많이 가요. 나이키는 혼자 많이 가고요. 네, 유럽 애들은 팀 플레이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이키를 보고 개성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로고하고 디비전도 싹 바꿔버려요. 자, 여러분이 보는 게 이거죠. 네, 이거는 퍼포먼스예요. 운동하기 위한 뭔가예요. 뭔가 하기 위한 거고, 이거는 뭐냐? 이거는 전통적인 오리지널리티 있죠. 원래 나이키가 옛날 초창기서부터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나이키만의 색, 아디다스만의 그걸 갖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 옷, 스포츠,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리고 나이키가 조단을 잡았으면 얘네들은 베컴을 잡아요. 왜? 이미지 속성 중에 전이가 된다고 했죠. 조던이 하늘을 날면요, 나이키도 하늘을 같이 날아요. 왜? 조던은 에어조단을 신고 있으니까. 베컴이 경기장을 막 사자처럼 뛰어다니면 아디다스도 그날 뛰러 다니는 거예요. 왜? 베컴은 아디다스 사람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사람을 하죠. 각 분야별로 스폰을 둬요. 가장 하는 게 비싼 애가 베컴이죠, 역시. 데이빗 베컴. 뭐, 누구 말로는 유럽에서 제일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과 모든 종목을 다 합쳤을 때 가장 센 게 베컴이래요. 네. 자, 베컴, 뭐, 아가씨는 나이키에 있다가 뭐, 일로도 오고 막 왔다 갔다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은, 자, 차별에 대한 근거를 자기네들이 잡고 이제 알려야겠죠. 근데 이게 알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쟤네들은 이기기 위한 경쟁이고, 나는 내가 만들어 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경쟁이다. 왜? 스포츠에서는 어차피 그걸 떼어낼 수 없는데 그 모호함에서,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광고를, 이게 뭐야. 나이키는 도전적이고 약간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얘네들은 고난의 벽을 밀고 나가려는 선수들의 모습과
내면 경쟁 상대는 나다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면 나이키도 운동하다 다치고 뭐 찬 그거 나이키가 아니라 아디다스 펫이죠. 헷갈려. 자, Dare from the Start 이라는 캠페인이 있어요. 꼬마 애들이 이거 미국 축구 여자 축구 걔네들을 모델로 한 거거든요. 꼬마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질이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광고를 만들어요. 원래 시작부터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자기네 얘기를 하죠. 본질성에 대해서. 시작부터 나이키랑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나이키는 우리 뒤통수를 잡고 오내고 우리는 그 30년 전부터 정말 스파이크 달린 거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는 회사다. 라는 걸 은근히 말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런 도전, 그거다 기능 위주로 탄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해요. 이게 뭐예요? 차별화를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굴 기준으로? 나이키를 기준으로. 원래 마라톤은 나이키 거예요. 조깅은. 근데 얘네들은 Your first love, the birth of your first child, your first marathon. 이렇게 내면의 뭔가를 계속 끌어내요. It's my mania. 최근에 히트한 거죠. 최근에 시리즈로 Impossible is nothing 이라는 광고 시리즈를 하죠. 네, 불가능은 없다. 해가지고 어저께 최상희 씨는 보셨죠? 그 알리라 복서 있죠? 걔 딸이랑 알리랑 같이 복싱하는 거를 광고로 만들잖아요. 나디아라는 체조 선수랑 30년 후에 나오는 미국 그 체조 선수랑 같이 체조하는 거를 찍고요. 얘네들이 이런 걸 만들어냈죠. 불가능. 그것은 나약한 사람들의 핑계에 불과하다. 백컴을 가지고 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나이키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요. 훨씬 좀 더 고차원적인 목소리를 계속 낸다고 하죠.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최고의 선수들을 주기 위한 운동화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것 때문에 뒤통수를 잡혔으니까 얘네들은 그 유명한 길거리 농구 대회를 얘네들이 만들어요. 스트릿 바스켓볼이라는 그거 있죠. 아디다스. 얘네들은 이걸 가지고 독일 주요 도시 66개에서 토너먼트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관객이 참여한다는 3대3 농구대회를 하죠. 그러나 이게 더 큰 개념이 뭐였냐면 이건 통합 마케팅을 더 끌어들여요. 왜? 자, 3대3으로 농구대회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으죠. 아디다스 컵 뭐 이렇게 붙여놨겠죠. 그랬더니 소니 기획자가 이렇게 보더니 노래를 내겠대요. 쿵쾅 노래를 내겠대요. 그랬더니 헤드 양발 파는 데서 양발을 내겠대요. MTV에서 그걸 가지고 방영을 하겠대요. 그걸 가지고 공중파는 뭘 하겠대요. 이게 뭐예요? 여러 매체들이 다 통합돼 버리죠. 농구 대회 하나로 그냥 다 뭉쳐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거를 5년 동안 해요. 지금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회를 한국으로 처음 갖고 온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아주. 그래서 총 50만 명이 이 대회에 직접 참여를 해요. 여기서 직접 참여랑 게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리즈로 2002, 2003, 2004, 2005 계속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네 샵도 나이키랑은 달라요. 나이키는 나이키 타운이라는 게 있어요. 아디다스는 자기네들이 그런 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샵 부분도 상당히 자기네 그 원 메시지랑 맞춰서 가요. 한마디로 퍼스널리티, 슬로건에서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샵에서 보이는 샵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제품에서 보여지는 부분 다 아까 그 말한 그 컨셉으로 통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나이키는 어떻게 했느냐? 나이키는 아까 걔네들 40년대, 45년 정도에 나왔다고 했죠? 얘네들은 60년대 나와요. 60년대 어떻게 나왔느냐? 쉬었다 하죠. 네, 5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디다스하고 걔네들이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가 들어오고는 아무
먼저 들어온 애가 더 잘해야겠죠. 근데 이미지적으로는 어떤 엎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이키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나이키는 60년대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만든 건데, 딴 것도 없었어요. 얘네들은, 자,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탄생부터 달라요. 아까, 있었잖아요. 예. 시작부터 다르다고. 아디다스는요, 만든 사람 자체가 기능공이었어요. 상당히 장인정이, 그리고 약간, 스포츠 매니아였고요. 물론 이 사람도 스포츠 매니아였지만, 이 사람은 트렌드를 봐요, 트렌드를. 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 미국인들이 다 포레스컴이야. 나 무조건 뛰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예. 그러니까요, 신발이 필요한 거지, 신발이.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파도를 타고 얘네들은 들어와요. 그런데 얘네들은 컨셉을 또 누구를 보고 잡았을까요? 아디다스예요. 왜? 얘네들이 들어오기 전엔 아디다스라는 아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아디다스를 보고 나이키를 본다고. 근데 나이키가 워낙 강력한 컨셉을 가니까 이제 역으로 나이키를 보고 아디다스가 나이키를 보고 잡아야 되는 게 역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얘네들은 어떻게 했느냐?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아디다스는 오래됐고, 그 다음에 유럽 스타일이라는 거, 이런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날카롭고, 도전적이고, 독립적이고, 자기만의 방식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컨셉을 잡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퍼스널리티를 알려드렸죠. 많은 소비자들은요, 컨셉을 몰라요. 그리고 몰라도 되고, 많은 사람들은 퍼스널리티를 컨셉으로 생각을 해요. 왜? 퍼스널리티가 훨씬 더 보여지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컨셉은 모험, 이거 어떻게 보여줄 거야? 그러나 모험을 좋아하고 뭐하는 그런 사람 하나 갖다 놓으면요, 퍼스널리티가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면서 아디다스를 상대로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강한 임프레션을 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킨스 프로그램, 얘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얘네들 뭐냐면 나이키 그 공장 와서 배우고 가면은 후원해주고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다 부차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킨스 프로그램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나이키 거꾸로잖아요. 나이키 이렇게 뒤집어 놓은 네이밍이 거기서 나왔다는 그냥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선도 기업과 철저한 차별화를 해요. 자, 아디다스 보고 얘 봤죠? 아디다스는 얘 보고 철저한 차별화를 하죠. 얘네는 아디다스 보고 철저한 차별화를 해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차별화에 성공을 하고 1970년 6년도에부터 어마어마하게, 단위가 없는데 100만 달러예요. 어마어마하게 성장. 매년 3배에서 4배, 크게 10배까지도 커요. 아디다스하고 얘네하고 단지 많은 거 운동화만 만들었을 뿐이에요. 예. 자, 얘네들은요. 근데 얘네들이 아디다스의 뒷덜미를 잡았죠. 뭘로? 조깅이라는 걸로 잡았죠. 근데 얘네들이 똑같은 실수를 해요. 누구한테? 리복. 리복은 뭘로 잡고 왔느냐? 에어로빅. 미국에 가 어느 날 갑자기 아줌마들이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TV 보고. 그런데 아디다스는 조깅이라는 거 했을 때 나이키라는 애들이 깝죽깝죽 됐을 때 웃고 있었어요. 웃기는 애들 아주 이쁜 짓 하네. 나이키도 똑같은 거예요. 나이키는 리복이 아줌마 에어로빅, 그래서 리복 운동화 좀 다르죠. 깝죽깝죽 했을 때 우린 1등이고 가만히 봐요. 리복이 점점 커지죠. 리복은 아줌마 에어로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도 후반부터 에어로빅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얘네들이. 사람들이.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아니라 이젠 나이키하고 리복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점점 표류를 해요. 얘네들도. 자, 재밌죠? 여러분, 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냐면 사례가 적용하기가 제일 쉬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이 전략 생각하면 전략 안 나와요. 왜? 전략이 글로 박혀 있으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나이키는 어떻게 했지? 왜? 서로 시장을 잡아먹히고 또 나오고 이런 시즌이거든요. 그때 계속 차별화를 하고 어떤 방법을 쓰고 계속 그래요. 자, 얘네들은
에어로빅 때문에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얘네들도 이거래요. 얘네들도 정체성을 필요로 하니까 다시 한번 얘네들도 자기네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계기를 받은 거죠. 리복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해봐요. 얘네들은 뭐냐? 브랜드 개성은 역시 도발적이고 활기차고 멋지고 남성적이고 이 컨셉을 우린 유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얘네들이 그런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이미지 트리면 이미지 트리, 브랜드 아이덴티티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뭔가 개념을 새로 또 잡는다는, 재정립을 한다라는 거죠. 재조명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극약을 써요. 극약이 누구였느냐? 마이클 조던이라는 극약을 써요, 얘네들은. 왜? 자기네 내부에서 차별화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네 내부에서 남성적인 걸 끌어내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고 뭔가 빨리 진출해야 되니까 남성적이고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애를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미 아디다스가 조던한테 콜을 들었어요. 러브콜을 보냈어요. 왜? 조던은요, 젊은이들의 영웅이고요. 그리고 워낙 생활이 깨끗한 남자이겠어요. 또 이혼 그런 것도 없었고, 워낙 아메리카가 추구하는 사람의 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의 개념이 있어요? 윙의 개념이 있죠.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얘 혼자. 나이키가 추구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디다스가 주는 돈 5배를 주고 조던을 데리고 와요. 그럴 때 수많은 회사들이 아디다스한테 걱정을 했어요. 나이키 애들한테. 너무 많이 지불했다. 근데 조던이 얘네들한텐 완전히 좋은 약이 됐죠. 네? 좋은 약이 됐죠. 마이클 조던이라는 거를 데리고 와서 얘네들이 크게 잡은 게 뭐냐? 얘네들은 마이클 조던으로 조깅 시장에서 탈출을 해요. 마이클 조던이 있기 전에는 운동화 개념이 컸어요. 운동화. 근데 조던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에어 조던이라는 게 나왔죠. 에어 조던은 또 뭐냐면요. 이게 이제 제품이랑 나사에 다니는 사람이 에어로 쿠션을 차는 아주 단순한 그걸 가지고 원래 아디다스한테 먼저 갔어요. 근데 아디다스는 안 쓴 거예요. 그걸 다시 나이키한테 왔어요. 나이키는 그걸 에어 조던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래가지고 이게 에피소드가 워낙 멋있게 만든 거예요. 미국 그 농구 NBA에서 마이클 조던이 그걸 신고 나오니까 신지 마라고 한 거예요. 심판관들이. 왜냐면 이거 PPL이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이키에서 얼굴 쌌구나 한 거죠. 왜? 이슈 마케팅이 되는 거죠. 강력하게 항의를 해요. 왜 안 되냐. 그래서 결국 신고 나와요. 그냥 신고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거죠. 애들이 그거 신고 나왔을 때 애들이 다 들고 일어났거든. 에어 조던 신었다. 이제 얘는 나른다.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이키의 최고의 광고가 뭐냐? 뭐죠? 갑자기 까먹었어. 갑자기 한국어로 누가 날지 못하냐고 말한다. 나르는 에어 조던 해가지고 조던이 덩크슛 하면서 드는 게 있어요. We believe you can fly인가 뭔가 하는 컨셉을 가지고 그게 어드버타이징 에이지에서 미국 최고의 광고라고 상까지 받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이클 조던이 손 쭉 벌고 농구공 하나 잡고 있고 윙이라는 개념을 준 거? 날개? 이게 얘네들이 조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해온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누가 그대로 해요. 아디다스가 하잖아요. 베컴을 잡았잖아요. 네? 자, 조던을 가지고 얘네들은 브랜드 퍼스널리티를 이때부터 조던을 쓰고 조던이 야구래. 조던이 농구했죠. 농구하다가 엉덩이를 한번 다치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미식축구에는 딜런이라는 애를 잡아요. 또 얘가 또 문제가 있으니까 최근엔 타이거 우즈를 잡죠. 계속 어떤 퍼스널리티랑 이렇게 연계가려고 계속 그래요. 이거는 얘네들이 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런 이미지적인 것도 있지만 예전엔 나이키도 아디다스를 따라했어요. 왜? 20년 먼저 한 짬밥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 상위층에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다 후원했어요. 다 나이키 신고 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없는 거야. 네.
너무 많은, 뭐, 한 사람당 돈이 들어가는 후원비가 몇백만 달러니. 예. 그리고 그런 애들이 막 50명, 100명이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 다 떨궈버리고 한 사람만 잡자라는 개념이에요. 역시 여기에도 통합의 개념이 들어와요. 한 놈만 잡으면 된다. 이래서 심사숙고 끝에 잡은 게 조던이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요새는 아까 아디다스 봤죠? 되게 많이 잡는 사람인데 얘네들은 거의 소수를 잡고 들어가요. 근데 엄청나게 밀죠. 그래서 나이키를 스폰 잡으면 대박 터졌다고 하는 게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조던을 통해서 리복이 뒤통수 잡은 걸 약간 자신감을 회복해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또 고민에 빠져요. 자, 이제 회복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광고 캠페인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회복했으니까 조던 들어가는 것도 돈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왜? 이 당시에 아직까지도 리복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시즌이거든요. 여기서 우리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이미지 마케팅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알리지 않으면 아무 개념이 없어요. 조던이라는 걸 잡고 누군가를 잡으면 알려야 돼요. 내가 다르다라는 걸, 내가 독보적이다라는 걸 알려야만 사람들은 그때 차별성을 인정을 해요.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차별화됐다가 나만의 잔치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장 상황이 이렇게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해두죠. 차별화를 알리는 재정을 확대해서 써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처음에 한 게 그나마 돈 안 드는 5개 광고. 제가 이거 찾으라고 한 분한테 죽어도 못 찾겠다고 해서 다른 걸로 대체했다라는데, 얘네들이 저게 뭐냐면 I love LA라는 5개 광고예요. 여러분 기억날지도 몰라요. 칼루이스 광고였는데 그 5개 광고에서 간판에 칼루이스 다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캘리포니아에다 도배를 했어요, 얘네들이. 그게 TV보다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느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5개 광고 같은 걸 잘 쓰죠. 이렇게 막 크게 자기네 쓰고, 뭐 이거는 유명하죠, 되게. 네? 이게 얘네들 5개 광고 하나의 스타일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유명한 Just Do It이라는 걸 만들죠. 자, 아디다스는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걸 만들죠. 자, 제가 어떤 회사의 컨셉을 보려면 훔쳐보는 게 엿보기를 뭘로 보면 된다고 했죠? 슬로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슬로건에 다 녹아있거든요. 자, 아디다스는 Impossible is Nothing. 내면의 뭔가에 대한 얘기예요. 경쟁은 나와의 경쟁이라는 얘기고, 얘는 Just Do It이에요. 수많은 애들이 이걸 리뉴얼 했죠. Just 뭐짓 해가지고. 네? 얘네들은 그냥 하라는 거예요, 빨리. 이 개념을 잡고 얘네들은 많은 걸 잡아요. 비즈니스맨들한테는 야, 건강 챙겨. 공부해. 학생들한테는요. 뭐든지 다 적용이 되는 얘네들 최고의 광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죠. 최근에는 바뀌었죠. 또 얘까지 계속 Just Do It이라는 캠페인을 해요. 이 Just Do It이 뭐냐? 얘네들의 차별성을, 왜? 아디다스가 뛰면 나는 더 뛰어야 돼요. 아디다스하고 리복이 들어오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 정체성이 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을 다시 만들면서 계속 사람들한테 차별화를 알려. 난 다르다.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죠. 얘네들은 샵도 아디다스보다 훨씬 더 큰 개념으로 나이키 타운을 만들죠. 나이키 타운이라고 해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나이키 하나의 문화를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도 하고 있고. 자, 나이키는요. 자, 여기에는 베컴이 있었죠. 얘네들은 조던을 잡아요. 아직까지도 나이키 하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이죠. 그 다음 Just Do It이라는 걸 있고요. 제품도 달라요. 얘네들 컨셉에 딱 맞게. 여러분, 아디다스보다 나이키가 훨씬 더 화려해요. 신발 자체가. 안 화려한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화려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아디다스 매장하고 제가 미국에서도 보면은 아디다스 신는 애들하고 나이키 신는 애들하고 달라. 분명한 건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나이키는 흑인이 좀 많이 신는 느낌이 좀 들고요. 아디다스는 축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아디다스 신고 다니면 쟤 축구하나? 축구 좋아하나? 나이키 신고 다니면? 예? 농구가 아니라 저는 무서웠어요. 흑인들이 많이 신고. 제 필라델피아 쪽이 흑인 파워가 좀 세가지고 뭐 이런 개념. 이런 개념을 쟤네들이 계속 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지 마케팅 전략 방법이 아니라 원칙들을 몇 개 알 수 있어요. 첫째, 이미지 마케팅은요, 광고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후원, 홍보, 예? 뭐 했어요? 프로모션 했죠. 예, 길거리 농구 대회 했죠. 그 다음에 조던이 그거 해서 이슈 마케팅 걸었죠. 그 다음에 샵 아이덴티티 거죠. 모든 게 이미지 마케팅의 수단이에요. 소비자와 내가 목표로 하는 타겟이랑 접전선에 있는 건 거기서 무조건 이미지 마케팅이 만들어져요. 두 번째, 차별화가 역시 내포되어야 돼요. 아디다스는 나이키를 보고요. 나이키는 아디다스를 보고요. 그럼 리복은요. 제가 얘기 안 했죠. 리복은 누구를 보고 지네들 개념을 세웠을까요? 역시 나이키예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키, 1순위 나이키, 2순위 아디다스. 그러면 제 네 번째 오는 회사는요. 이제 더 복잡해지는 거지. 이미지 짜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야. 왜? 역학관계가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이미지를 스코프를 줄여나가는 거죠. 이제 조깅으로 안 된다는 거지. 조깅에서도 이제 다른 애가 잡으면 조깅에서도 할아버지들이 하는 조깅, 낮에 하는 조깅, 밤에 하는 조깅, 스쿼시 할 때 하는 거, 뭐 할 때 계속 디테일 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축구라는 건 아디다스가 잡았으면 이제 딴 애들은 잡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또 잡을 수는 있죠. 왜? 사다리 이렇게 나누면 되니까. 자, 세 번째. 뛰어난 스텝이 있어야 돼요. 이미지 마케팅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스텝이 돼야 되는 거죠. 아디다스 봤죠? 아디다스가 다시 나이키를 잡을 때 누가 왔죠? 나이키에서 될 거예요. 무어라는 사람은. 왜?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있으면 자기가 이미지 마케팅, 차별화에 대한 개념도 자기가 제대로 못 세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오늘도 만나고 왔지만 많은 사람, 정말 90%의 사람이 차별화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면 차별화가 일단 됐다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요. 그 업체가 본질적으로 수많은 사례를 얘기해줘도 결국 다르다는 소리지. 맞지? 사장님들은 재주가 있어요. 모든 걸 단순하게 해버리는. 그래서 그 세컨 스텝이 강해야 돼요. 세컨 스텝이 강하지 않으면 이미지 마케팅처럼 이건 뭐예요? 좋은 제품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간다는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건 전략, 전술, 고도의 심리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이미지 마케팅으로 아직 확 나가는 부분이 없죠, 아직. 그 다음, 제품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숨어 있어야 돼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일단 제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근거예요. 내가 특별하다면 특별하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대야죠. 특별하지도 않은데 특별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기는 거잖아. 그렇겠죠. 자, 그 다음 제품 이상의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포도 있고요, 부여도 있어요. 저는 언제나 그렇게 알려드리죠. 언제나 한 방향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예. 자, 아디다스는 원래 그런 개념 아니었어요. 무슨 내적인 뭐야. 예. 원래 얘네들은 1초라도 땡겨주겠다라는 개념이에요. 스포츠 최고의 성적을 위해서 라이브 파트너 뭐 이런 거예요, 개념이. 근데 그 이상의 개념을 계속 담죠. 여러분, 아디다스 신으면 임파서블이 나띵이에요? 아디다스 신어도 저는 100m 20초 못 뛰어요. 에어 조단을 신어봐. 내가 조단처럼 뛸 수 있나?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믿죠. 정서적인 그런 편익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조단을 신으면, 저도 어렸을 때 조단 신고 다니는 애들 보면 걘 왠지 좀 많이 뛰는 것 같고, 예, 이런 편익. 아마 달빛 축제에서도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더 많이 줘요. 아마 하늘 보니까 달빛이 너무 좋아. 이건 기능이고, 달빛 축제가 갖고 있는 기능이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더 뭐 자연적인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편익을 많이 줘야 사람들이 더 그거를 오래 갖고 있다. 분명히 그게 또 되면요, 누가 옆에 은빛 축제 만들어, 햇님 축제 만든다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달빛 축제의 초기 컨셉은 또 변형이 돼요. 계속 움직인다고요. 우리 CIBI 바뀌는 거 맞죠?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자인, 로고, 뭐든지 다 살아있어요. 커갈 뿐이에요. 계속. 왜? 어렸을 때 얼굴하고 나이 먹었을 때 얼굴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뭐냐? 이미지 트리 시스템을 알아야 돼요. 이미지 아이덴티티 시스템도 알아야 되고요. 네. 쟤네들 아디다스하고 나이키하고 힘들면 뭐 했어요? 다시 짰어요. 자기네들이. 왜? 짜야만 통합하죠. 네. 그게 답이든 아니든 통합이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내부적도 다 다른데. 그렇겠죠? 우리나라가 요새 사회가 많이 다양화됐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돌 던지던데 대통령 사진 다 떼어내서 그럴지도 몰라. 떼긋게 하고 다 떼어내가지고 통합할 구멍이 없어졌어. 요새 그런 거 없잖아요. 예. 하쿤 뭐 이런 거 있으면 엽기 하쿤 보면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던데. 예? 통합할 만한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합할 만한 포인트가 없어지면 아디다스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통합할 만한 그거를 활성화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고 바꾸죠. 아디다스도 로고 바뀌었죠. 네, 다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미지 관리 팀이 있어야 돼요. 이미지 관리 팀 없이는 이미지 마케팅을 실시할 수가 없고, 여러분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팀 마케팅 만들어야 하면은 사장님이 나가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너 너무 공부 많이 했다. 앞서간다. 근데 여러분이 제 개념은 TFT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일은요 형식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면 그 공은 절대 여러분한테 안 돌아와요. 언제나 TFT를 만들건 뭘 만들건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뭐가 되면요 만들어져요.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이미지 전담팀은 모니터링하고요, 계속 개선 작업을 하고요, 또 홍보, 광고도 다 다른 개념으로 실시를 해요. 상당히 상위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광고 대행사가 위가 아니라 브랜드 컨설팅 회사가 더 위에요. 개념을 잡고 대행사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어 있죠. 대행하는 애들이 커뮤니케이션 잘하려고 컨셉을 잡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그거에 맞춰서 브랜드 만들어주고요. 이게 여러분이 점점 이 틀로 다시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미지를 확신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이키는 어떤 수단을 가졌나요? 조던도 하나의 수단이 있죠. 뭔가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자기가 이렇게 차별을 했으면 마이클 조던이요 만약 아디다스랑 같이 더블로 같이 제휴해가지고 아디다스도 나오고 여기서는 나이키도 나오고, 그럼 확실한 수단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도 할 때 언제나 1대1이죠. 배타적 몇 년간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 마케팅에 크게 쓰이는 부분이 위기관리예요. 여러분, 위기관리할 때 이미지 마케팅, 여러분 위기가 터지면요 딱 두 개예요. 망하거나 아니면 그 작은 불씨를 남겨놓고 다시 살거나, 하나 또 있다, 전혀 타격을 안 받거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관리 이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전파하는 것도 쉽게 알아요. 왜?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이러스처럼 타고 들어오는 걸 내가 아니까요. 이것도 알려드리면, 어떠한 방식으로 타고 들어오는지 알면 막을 수 있겠죠. 또 어떠한 방식으로 타고 들어오면, 왜? 전염이라는 게 순식간에 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바이러스 마케팅이라는 거 아시죠? 확 전염시켜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메시지도 전염시켜버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침투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머리통이 있어요. 이 사람 머리통에 기업이 있어요. 근데 하위 단위들이 있겠죠. 대기업이라면 전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이건 여러 퍼스널리티로도 나눌 수 있고, 아니면은 내가 뭘로 보느냐에 따라 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짝에서 봐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부정적인 이미지가 침투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면요, 다 감염되진 않아요. 머릿속에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한 군데만 감염시켜버려요. 그러면 여기만 잘라내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감염이 싹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사람은 모든 거에 밸런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딱 보니까 이 회사 신발 신어봤는데 신발이 그지 같아. 가지고 옷을 사볼까? 옷도 역시 그지 같아야 돼. 왜? 틀리면 안 되니까요. 나쁜 회사는 다 나빠야 되고요. 좋은 회사는 다 좋은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죠. 삼성은 뭐를 잘하는데 뭐는 그지 같아. 그게 아니라 삼성하면 오버하게 잘한다라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다 네거티브가 돼버리는 거예요. 둔갑을. 이게 침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가 전염되면 나머지 하나는 더 빠른 시간 내에 다 네거티브로 다 바뀌어버려요.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두산 같은 경우에 크게 두 번 있었죠. 패널 사건. 그 다음에 이번에 형제의 난도 있었고요. 네. 두산에서 어느 날 두산전자가 있죠. 네. 두산전자에서 전자에서 패널이 낙동강에 어떻게 나갔어. 근데 그건 의도성은 전혀 없었어요. 왜? 패널 나오는 물들은 리사이클이 가능한 거라서 내보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과정에서 조금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염업체라고 지탄을 했죠. 그래가지고 두산 앞에서 태우고 별짓 다 했어요, 한때.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자 쪽으로, 이거 오염시키는 회사. 라는 게 순식간에 코닥, 오비, 기타 KFC,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들 있죠. 전부 다 감염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자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외국에 로열티 많이 내는 회사야, 그 회사. 두산 하게 되면은 하는 회사야. 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하나를 나쁘다고 하면 나머지는요, 생각해보니 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번에 한번 알려드리다 실패했잖아요. 삼성을 좋아했는데 김한선 얘기했죠. 그 얘기예요. 내가 삼성을 좋아하면, 이거 할 때만, 내가 삼성을 좋아해. 근데 난 김한선을 싫어해. 근데 김한선이 삼성 광고가 나왔어. 그러면 나는 방법은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김한선은 괜찮다. 이렇게 해서 다 좋아버리던가, 혹은 삼성이 이상하다, 요새. 그래서 다 싫어해버리던가. 삼성은 좋고, 김한선은 싫고, 내 좋은 차는 뒤에 있고, 내가 싫어하는 여자는 앞에서 흔들어대고, 요 개념은 많이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많이 줘요, 광고에서. 그게 인지부조화라고 그래요. 밸런스를 막 깨버리고, 맨 마지막에, 이걸 드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맞춰줘 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게 광고의 가장 기본 컨셉이에요. 예. 담배 피워야지? 담배 피우면 니코틴이 너무 많잖아. 담배는 피고 싶어. 근데 니코틴은 싫어. 1mm 니코틴 1mm 피면 되잖아. 그래서 뭐가 이렇게 뚝 던져지면, 이렇게 매서지면서 하는 거죠. 예. 맥주 먹고 싶어. 맥주 먹으면 배 나와. 배불러서 싫어. 살찌고. 그러면 저알코올 카프리를 마셔봐. 이런 식으로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제기해주고, 사람들이 헷갈려. 그 다음에 자기네 제품 소개해서, 이게 광고의 컨셉이라는 거죠. 기본 플레임이라는 거. 그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다 싫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 돈 많이 내는 회사가 하는 짓이라고, 그렇겠지. 그러니 코닥도 분명히 그럴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이게 완전히 전염돼 버리면 뭔 얘기를 하느냐? 역시 내 말이 맞았어. 역시 그 회사는 아니야. 이런 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 확산돼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회사가 첫째 방법,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안 했다. 반박문 쓰고 막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맥도날드에서 지렁이로 맥도날드 만들었다고 하니까 맥도날드에서 이만한 광고 냈어요. 지렁이 한 근에 10달러고 쇠고기 한 근에 2달러인데 왜 우리가 지렁이로 햄버거를 만들겠느냐라고 광고하니까 소비자들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넌 지렁이로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건 모르지. 왜 회사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너네들은 지렁이를 어디서 사오는지. 자,
차단하는 거. 일단 우리나라 회사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단 나쁜 메시지가 오면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단시켜버려요. 이러면 유언비어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기업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싹 사그라들면서 그 회사도 같이 사그라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욕해라, 씨. 예. 일단 다 받아주면서 그 건마다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콜센터 오면 다 받아주고요. 반박을 할 건 하겠지만 도덕장, 윤리상 책임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다. 사람은 언젠가 잊는다라는 개념 때문에 일단 돌 던지면 맞겠다. 그러다가 실컷 맞다가 그 다음에 확산시켜버려요. 이 맞는 거를 아주 짧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알죠? 뉴스가 뉴스를 덮은다. 그러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혁신적인 거, 아주 놀라운 거를 하나 만들어서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사건 알아요? 그 가수 누가 전화했더니 나 누구 잡수셨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난 거 있죠. 그래가지고 모 매니저가 그거를 엎으려고 모 가요 거기서 모 애들을 시켜서 바지를 훌러덩 벗겼다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평생 매겨주겠다. 뉴스를 덮는다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가 있던 회사는 한동안 조용히 콜센터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뭔가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파지티브한 걸 막 내밀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역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감염돼 버리니까 또 역시 이 회사는 괜찮았던 회사야. 그리고 마이너스들은 싸그라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미지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요새 회사는요 망하는 게 뭐 부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큰 회사 좋은 회사는 다 이미지적으로 망해요. 제가 모 건설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데 그 건설 회사가 좀 안 좋았어요. 신입사원 한 명이 경쟁사로 옮겼어요. 회사 난리 났잖아요. 회장님까지 막 들썩들썩. 왜? 여러분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 행동 자체가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내용 자체가 보도가 되거나 하면 이미지적 훼손이 더 받을 거 아니에요. 내부적에서 많이 봉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지 마케팅적으로 확실하게 잘했던 애들이 역시 타이레놀이에요. PR 거의 사례 교과서 같은 애가 여러분 이미지 마케팅하고 이미지 마케팅 위기관리 나오는 거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대시오. 타이레놀을 얘기 못하면 여러분은 낙제예요. 낙제. 웬만한 홍보책에 타이레놀 사례가 빠지는 걸 못 봤어요. 왜? 그만큼 잘했어요. 얘네들이 얼마만큼 잘했냐면 얘네들이 1982년 9월 30일 시카고에서 타이레놀 먹고 7명 사망. 약 만드는 회사에선 끝나는 일이에요. 끝나는 일. 미국 같은 경우에 끝나는 일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 보면 10월 초 9월 말쯤에 터져서요. 이게 매출액이에요. 얘네들. 딱 2월에 정상복구하죠. 7명이나 죽었는데 정상복구해요. 처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망사건이 보도돼요. 그리고요. 모든 타이레놀 전면 회수해요. 이게 거의 1억 달러가 넘는 거인데 다 회수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10만 달러 현상금 걸어요. 직접 얘네들이. 그리고 나서 1억 달러 공장에 있는 것까지 다 폐기시켜버려요. 왜? 이거는 시카고에 어떤 미친놈이 뜯어가지고 거기다 청산가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타이레놀에서 제주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해요. 일단 누가 집어넣은 것도 중요한 거지만 타이레놀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요새 닭 안 먹는 거 봐요. 치킨집 아저씨들 울상이잖아. 저래서 먹으면 그저께 그 닭 먹는데 찝찝하대. 이게 감기 걸린 닭인지 뭔지 나 모를 거 아니야. 이건 뭐죠? 타이레놀이 만약 이때 신문 광고로 우리가 청산가리 넣었어요. 왜 그래요? 막 이러면 타이레놀 우리가 지금 보는 타이레놀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 실수도 아닌데도 다 흡수해버려요. 일단 조의적 책임은 우리가 그만큼
포장을 철저하지 못하게 했던 것도 우리 책임이다. 라고 하면서 매출은 완전 떨어지죠. 왜? 시장에 나오는 것도 장애인들이 리콜하는데. 그 다음에 슬슬 진입 광고를 해요. 슬슬 파지티브한 이미지를 뿌려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파지티브? 타이레놀은 원래 이런 회사다. 위기가 있으면 우리가 자진해서 한다. 모든 걸 소비자 위주로 맞춰주겠다라는 걸 쭉 해요. 그러면서 보세요. 3중 포장 타이레놀 출시라는 거를 꽝 때려요. 이제 타이레놀은 누구도 못 걷는다. 한 겹, 두 겹, 세 겹? 거기다가 액체가 아니라 단단한 돌덩어리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가 성생가리 못 집어넣게. 그러고 나서 대대적으로 $2 50센트 쿠폰 발행을 해요. 여러분 타이레놀 하나에 얼마인데 $2 50센트짜리 쿠폰을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점점 쿠폰 수를 줄이죠. 네. 왜? 매출이 회복되면서 점점 줄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3개월 만에 정상복귀해요. 원상복귀. 이게 PR에서 이미지 마케팅 개념에서 위기를 그래서 제가 처음 시간에 했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버릴 수 있고, 타이레놀은요, 공짜로요, 매년 PR이라는 개념이 없어질 때까지 교과서에서 공짜 광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 교과서에서는 다 그래요. 타이레놀 회사는 위대한 회사고, 홍보 잘하는 회사고, 소비자 지향적인 회사고,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버리죠. 내가 타이레놀 얘기한 것도 1000회가 넘을 거다. 공짜로. 자, 상황별 이미지 마케팅을 하고 이제 마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나 브랜드는요, 이미지 마케팅은 한 스팟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컨설팅 하면서 제가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는 못 알려드려요. 저희는 이미지 마케팅에 대한 매뉴얼북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왜? 이미지 마케팅은 터져서 하는 것보단 예방 차원이 더 많이 제가 얘기를 해요. 터져서 메꾸는 것보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만들어 나가는 개념.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을 많이 줘요. 나무가 있다면 계속 환경은 변해요. 봄일 때도 있고요. 여름일 때도 있고요. 가을일 때도 있고요. 겨울일 때도 있고요. 왜? 그때마다 기업은 계속 적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응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 대응 방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진보돼야 되고요. 왜? 터질 때마다 메꾸고 터질 때마다 메꾸고 이러면 이미지는 안 만들어져요. 이미지는 일괄성과 시간상의 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아주 짧게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에서 하는 것 중에 몇 개만. 자, 봄에는요, 기업이 봄 시즌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이미지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가 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하는 거에 대한, 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예전에 자기가 놓은 개성 있죠? 그걸 안 지켜요. 왜? 시장 상황에 자꾸 맞춰간다는 거예요. 아디다스도 그 맞춰가다 보면 기업이라는 게 안개 속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경쟁회사는, 왜? 나는 갖춰도 돼. 근데 경쟁회사들은 계속 나를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점점 모호해져 간다는 거죠. 나중에는 안개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자, 이미지 회생 전략. 봄에는요, 죽었던 놈들도 한번 이렇게 살려내 볼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는 해드려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새우깡, 초코파이, 이런 거 다 살려낸 것들이죠. 죽어가고 있는 것들. 그 다음,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할 생각을 봄 시즌엔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한다는 게 뭐냐? 브랜드를 만들거나, 하위 브랜드. 우리가 되게 고가예요. 여러분, 렉서스가 이런 새로운 이미지 개념에서 나온 거죠. BMW를 잡으려고 초기부터 잡은 건데, 그 회사의, 모 회사는 누구예요? 토요타예요. 토요타는 캠리 만들고 소형 자동차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 회사가 BMW 벤츠를 만들겠다고 지나가는 개가 웃죠. 그래서 얘네들은 렉서스 프로젝트를 하죠. 아주 조용히, 아주 몰래. 그리고 이름도 토요타라는 말 다 빼고 렉서스를 끌어들이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성공적으로 진입을 해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초코파이는 이 정 캠페인으로 다시 살아나죠. 참 이 정 캠페인 진짜 위대한 캠페인 같지 않아요? 왜 초콜릿 파이를 나눠주면 정이 있는 걸까? 이해가 안 돼.
왜 마라톤에서도 초콜파이 뭐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케이크 이만하게 놓고 생일 파티 하는 것보단 초코파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정답게 느껴지는 건 요놈의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정을 끌어들였냐면요.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제가 이거 담당자한테 PT를 들었어요. 초코파이 나오니까 롯데 어디서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초코파이가. 뭘로 차별하겠느냐? 끌어들인 거예요. 정이라는 거를. 우리 원래 오리지널 초코파이는 정이다. 다른 거는 그럼 맛있냐? 그럼 맛인가 보지. 네,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주는 게 정. 여름에는요, 제휴를 해서 좀 더 이미지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항공사에서는요, 안마 회사랑 이렇게 제휴를, 안마 기계 만드는 회사 있죠. 이런 거랑 제휴를 해서 보다 서비스 업된 회사로 이렇게 이미지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보통 코마케팅이라고 하죠. 동시에 같이 가는 거. 그러면서 둘 다 상승 효과 보는 거. 왜? 여름에는요, 일단 풀어야 하거든요. 이미지, 이파리도 새파랗고 많아야 여름이에요. 그 다음, 이미지 확장. 그 다음, 이미지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커뮤니케이션이나 슬로건, 여러 가지 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새로 개발한다는 건 GE 같은 경우에 가전제품 만드는 회사죠. 네. GE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요거밖에 없었어요. GE 어플리언스. 가전제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시장을 넓히려고 어떻게 했느냐. 이름을 바꿨죠. GE 모노그램. 이건 디자이너하고 설계사들을 위한 가전제품. GE 프로파일. 이건 부유층.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리고 이게 뉴죠. 새롭게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이렇게 제품도 다 차별화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장이 갑자기 넓어지는 거죠. 자기네 이미지를 가지고 그대로 그냥 전이만 시켰다는 거죠. 이런 건 많죠,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자동차도 000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엔진 달고, 터보 좀 달고, 하고 하면 또 새롭게 나오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넓혀가는 부분이 있죠. 가을에는 고가 이미지. 일단 돈 벌어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 로열티 강화. 자, 아이튠스. 여러분, 아이튠스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튠스는 누가 만든 거예요? 애플이 만든 거죠? 사람들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음원에 대한 복제가 되게 심했죠. 누구죠? 처음 걔가? 냅스터. 네, 냅스터 이후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음원을 이렇게 팔았죠. 몇 월부터 며칠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음원을 그냥 시간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사에서 어떻게 했느냐, 잡스가 싸게 해준 거예요. 싸게. 일단 남들은 1달러면 얘네들은 한 10센트로. 그 대신 아이튠스를 만들었죠. 답은 하나예요. 그 싼 음원을 저장하려면 오직 아이튠스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고를 바꾼 거죠. 음원 팔아먹는 게 아니라 기계 팔아먹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튠스를 사요. 왜? 싸게 받으려고. 그리고 얘네들이 펩시랑도 결합을 해서 그거 하던 펩시 만 개 주고 이런 행사를 해요. 이렇게 제휴를 하고 해서 돈을 많이. 그래서 애플은 이걸로 인해서 이미지를 엄청 넓혀 나가요. 한마디로 그거의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 아이튠스 성공하고 나서 기사가 나왔어요. 빌 게이츠야, 미안하다. 결국 내가 이겼다. 너는 하드웨어, 난 컨텐츠를 잡는다. 왜? 잡스하고 빌 게이츠가 언제나 비교 대상이었거든요. 아이튠스 이후로 애플이 완전히 컨텐츠 쪽으로 확실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사가 컴퓨터가 아니라 컨텐츠 시장으로 넓어져요, 이미지가. 이 아이튠스라는 비즈니스 하나로 인해서. 자, 그리고 겨울에는 뭐 해야 되느냐? 사회기업. 여러분, 메세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마 많이 하겠죠? 메세나 활동. 혹은 스포츠 마케팅, 후원 마케팅. 겨울 시즌에서는 이런 거에서 이미지를 계속
추측해 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겨울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장사도 잘 안 되고 좀 여러 가지 경쟁 상황도 좀 뭐고 한마디로 춥고 외롭고 힘들고 뭐 이럴 때예요. 네, 그럴수록 이미지를 더 다져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기관리, 그 다음 이미지 철수. 어떤 브랜드는 철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명성황후 있죠? 이거는 누가 협찬을 하는지 아세요? 이건 한샘이 했어요. 한샘이 명성황후를 스폰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은 하나사랑이라고 사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화, IBM은 뉴욕에다가 정기적으로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모든 회사들이 문화나 특별한 후원이나 뭐 이런,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공익, 또 스포츠 마케팅 뭐 이런 애니콜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이미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이 안 들어가지만 계속 뒤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회사 혹은 여러분 분야에 대해서 하나의 로드맵을 그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저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작업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미지 마케팅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왜? 이미지 마케팅은 전략적인 것도 있지만 꾸준한 게 더 많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 이제 내일 할 부분인데, IMC라는 개념에서 제가 이건 아까 알려드렸죠. 이렇게 5가지 큰 툴에서 보면 IMC가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IMC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 보이스, 통합시켜 버렸다.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새 이미지 마케터는요, 홍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지 마케터는 PR도 잘하고요, 광고도 잘하고요, 프로모션도 잘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엑스포 같은 거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이미지는 훼손받을 수밖에 없고, 혹은 그쪽 부분은 누락이 돼가지고 트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프로모션 기획자 출신이에요. 그러면 이미지 메이킹을 온갖 프로모션 방향밖에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잎사귀가 안 커지는 건 두 번째 치고, 누군가는 그 파트를 내 파트로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0도라고 했죠. 360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그게 브랜드 매니저라는 사람이에요. 개발부터 시행까고, 그 다음 내가 만든 건 내가 죽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나이키 같은 것 강의에도 아까 그 사람 있죠.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 계종에서 계속 스카웃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음 시간에는 뭘 알려드릴 거냐면, 정의. 뭐 광고 하나만 배워도 뭐 엄청 오래 걸리지만, 제가 짧게 개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의, 그 다음에 특히 페이퍼 상에서 기획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페이퍼 상에서. 몰라도 돼. 근데 몰라도 되는데, 일단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 제가 말했죠. 디자인 기획서에서 뒷부분이 두꺼워진다고. 매 페이지 있긴 있어야 돼요. 멘트는 달아줘야 돼. 안 달아주면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주 단순하게.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몰라도 아는 척 하는 게 브랜드 매니저예요. 그러려면 개념보단 이미지 마케팅에 가장 적절한 사례 위주로 외워버리는 게 나아요. 그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5가지의 툴에 대한 하나하나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맞게끔 여러분이 그때 제가 지금 과정하면서 사례를 무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알려주고 있죠, 지금도.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거의 퍼레이드로 계속 알려드릴 거예요. 국내 유명한 것부터 실패 사례까지 쭉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좀 그 개념을 사례 위주로 딱 알고 페이퍼 쓰는 것까지.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워크숍이 있죠. 여러분 워크숍 해보니까 조금 의문도 나오고 질문도 나오고 좀 다시 한번 정리도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큰 목적을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제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뛰어넘으려면 계속 연구해보고, 제가 그 다른 과정에서도 말을 하는데, 언제나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받아들이기보단 지랄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지랄 웃기네 하면서 내가 만들어 이런 식의 개념이 훨씬 더 좋아요. 왜? 내가 뭘 만들 줄 알려면 일단 남이 하는 건 알아야 돼요. 남이 하는 것도 모르면서 뭘 만들어. 남이 알려고 막
따라가려다 보면 끝선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남을 알지도 못하고 끝나요. 그러나 걔를 이겨버리려고 하면 아는 건 그건 기본이고 실패는 못 만들어서가 실패예요. 그런 식으로 스터디 방향을 잡으셔서 계속 진행을 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